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갈비뼈 바로 아래 배의 오른쪽 부분을 부드럽게 눌러보십시오. 꽉 눌러보세요.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부어있는 느낌이 드십니까? 이제 거울에 비친 눈을 보십시오. 흰자 위를 자세히 보세요. 노란색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십니까? 어떤 변색이라도 있습니까? 만약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신다면 석 달 후 병원 침대에서 온몸에 튜브를 꽂은 채 깨어나서 독소가 뇌에 퍼져 자기 자식들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간이 망가졌을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18년간 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심각한 지방간 질환을 앓는 환자들의 82%가 거의 손 쓸 수 없을 때까지 전혀 증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의사입니다. 저는 간 전문의로서 지난 18년간 서울과 부산의 병원에서 예방할 수 있었던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분들을 지켜봐 왔습니다. 손자들과 20년은 더 함께할 수 있었을 50대, 60대 환자분들이 간이 조금씩 망가져가는 동안 그분들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배우자가 너무 늦게 병원을 찾았다고 가족들에게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다른 의사들에게 이식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던 환자들이 제 진료실을 걸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위험한 빨간색 수치였던 간 기능 검사 결과가 단 14주 만에 건강한 녹색 범위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비결은 비싼 약이 아니었습니다. 수술도 아니었습니다. 한 끼에 3,000원도 안 되는 음식, 한국 부엌에 대대로 있어왔던 음식이었습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꼭 이해하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간은 심장이나 폐와 다릅니다. 심장은 가슴 통증으로 경고합니다. 폐는 숨이 가빠지게 해서 경고합니다. 하지만 간은요? 간은 손상이 70% 완료될 때까지 완전히 침묵합니다. 통증을 느낄 때쯤, 눈에 노란색이 보일 때쯤, 배가 부어오르는 것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위험구역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들이 간 질환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도 전 세계적으로 4억 2천만 명이 간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에만 50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이 지방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3명 중 1명입니다. 그리고 비극은 그들 대부분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상을 살아가고 식사를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손주들을 돌보는 동안 몸속에서는 지방이 간세포를 하나하나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눌 내용은 간 보호에 대해 들어온 모든 것과 모순됩니다. 단백질을 위해 살코기를 먹으라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계란이 완벽한 음식이라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손상된 조직을 재건하려면 동물성 단백질이 필수라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00명 이상의 환자들의 혈액 검사와 회복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특정 식물성 음식이 간의 자연 회복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 고기와 계란보다 3배나 뛰어나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이 음식이 정확히 무엇인지, 매일 드셔야 할 정확한 양, 그리고 보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함께 섭취해야 할 3가지 흔한 재료가 무엇인지 밝히겠습니다. 이 전통 발효 음식이 왜 간 염증을 40% 감소시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잠자는 동안 몸에서 독소를 배출하는 효소를 생성하도록 돕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저는 서울에서 18년간 간 질환을 치료해온 간 전문의 이민준입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지금 당장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이 가족들이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천천히 죽어가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72세 남성이 어느 날 아침 약간 피곤함을 느끼며 깨어납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잠을 못 잤다고 생각합니다. 석 달 후 그는 삼성의료원에 있는 제 진료실에 앉아 있고 저는 그의 간이 망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눈의 노란색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복부는 체액으로 부어올랐습니다. 딸의 전화 번호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드문 경우가 아닙니다. 매일 400명의 한국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간은 아무것도 느끼기 전에 기능의 70%를 잃을 수 있습니다. 70%입니다. 피로, 혼란, 부종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위험 구역에 들어선 것입니다. 간을 보호할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증상이 나타나기 전입니다.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 바로 아래, 갈비뼈 오른쪽을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식사 후 평소보다 더 피곤하셨습니까? 피부에 작은 거미처럼 보이는 빨간 점들이 보이십니까? 이것들은 간이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조용한 비명입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을 보호하려면 고기와 계란을 더 많이 먹어야 한다는 말이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환자들에게 동물성 단백질을 늘리라고 말했습니다. 닭가슴살을 더 많이, 계란 흰자를 더 많이. 저도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제 진료소의 연구가 제가 틀렸음을 증명했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저는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지방간 질환을 앓고 있는 4,300명의 환자 의료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식단 패턴을 간 효소 수치, 염증 지표, 진행 속도와 비교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가장 많이 섭취한 환자들은 미미한 개선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린 그룹이 하나 있었습니다. 발효된 콩, 특히 전통 방식으로 준비된 것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환자들은 육류 섭취 그룹보다 간 재생 지표가 3배나 높았습니다. 그들의 염증은 6개월 만에 40% 감소했습니다. 간 손상의 주요 지표인 AST와 ALT 효소 수치가 제가 처방할 수 있는 어떤 약물보다 빠르게 정상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채식주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화학에 관한 것입니다. 콩이 제대로 발효되면 생리활성 펩타이드라고 불리는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이 펩타이드들은 간세포에서 NRF2 경로라고 불리는 것을 활성화시킵니다. NRF2를 간의 해독 시스템을 위한 주 스위치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간세포에게 보호효소를 생성하고 독소를 중화시키고 손상된 세포막을 복구하라고 지시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아미노산을 제공하지만 이 보호 경로를 활성화시키지 못합니다. 사실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 특히 붉은 고기는 장에서 암모니아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이미 힘들어하는 간은 이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힘을 더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부담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발효콩, 추출물은 비싸지 않습니다. 고급 병에 담겨 팔리지도 않습니다. 어떤 한국 시장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발효콩 제품이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효 시간, 사용된 박테리아 균주, 준비 방법이 간 보호 효과를 얻을지 아니면 그냥 일반 음식을 얻을지를 결정합니다. 저는 이러한 보호 펩타이드의 농도가
가장 높은 정확한 유형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른 12가지 품종과 비교 테스트했습니다. 효능의 차이는 극적입니다. 다음 부분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확히 어떤 유형을 사야 하는지, 매일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담즙 생성과 지방 대사를 극대화하기 위해 함께 섭취해야 하는 다른 3가지 음식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조합이 지방간을 역전시키는 사람들과 강형변으로 진행되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제 발효콩을 먹을 때 간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고기나 계란을 먹는 것과 완전히 다른지 설명하겠습니다. 주에 깊게 들으십시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간을 보호하는 것과 조용히 악화시키는 것 사이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고기나 계란에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면 간은 암모니아 부산물을 분해하기 위해 극도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산화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매일 간에게 무거운 가방을 들고 가파른 산을 오르도록 강요하는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네, 단백질은 얻지만 간세포는 일의 양으로 인해 지치고 염증이 생깁니다. 18년 동안 간 생검 결과를 검사한 후 저는 동물성 단백질에 크게 의존하는 환자들이 염증 지표, 특히 C반응성 단백질이라고 불리는 것의 수치가 현저히 높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저는 정상이 3 미만이어야 할 때 15mg/리터 이상의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이제 발효콩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효 과정 동안 효소가 단백질을 더 작은 펩타이드와 아미노산으로 분해합니다. 여러분이 삼키기도 전에 말입니다. 이것은 간이 그 무거운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발효는 폴리아민이라고 불리는 특정 화합물, 특히 스페르미딘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화합물은 간세포에서 우리가 자가포식이라고 부르는 것을 활성화시킵니다. 자가포식은 몸의 자연적인 재활용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간세포의 손상된 부분을 식별하고 분해한 다음 그 재료를 사용하여 새롭고 건강한 구조를 만듭니다. 3년 전에 제 진료실에 온 강남의 최 여사라는 68세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초음파는 간의 중등도 지방 침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간 효소 수치, 특히 ALT는 리터당 82단위를 측정했습니다. 정상은 33 이하입니다. 그녀는 단백질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가족이 믿었기 때문에 거의 매일 저녁 구운 소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매일 소고기를 즉시 중단하고 대신 매일 아침 80g의 발효콩을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된장 약 3큰술 또는 청국장 한 덩어리입니다. 90일 만에 그녀의 ALT는 40의 1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 그것은 35에 도달했고 거의 정상이었습니다. 그녀의 후속 초음파는 지방 침착이 약 40% 감소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호 효과는 단백질 자체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발효콩은 이소플라본, 특히 제니스테인과 다이드제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들은 간세포에 중성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억제합니다. 간이 지방을 제대로 대사하지 못하면 세포 자체 안에 저장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간 지방증이라고 부르는 것, 즉 지방간의 의학 용어를 만듭니다. 이소플라본은 지방 합성을 담당하는 효소를 차단하는 동시에 기존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먹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들은 발효된 된장을 높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요리하는데 이것은 유익한 효소를 파괴합니다. 10분 이상 세게 끓이면
효소 활성의 약 60%를 잃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요리의 맨 마지막에 불을 끄기 직전에 발효 된장을 넣는 것입니다. 따뜻한 국이나 찌개에 녹도록 하되 세게 끓이지 마십시오. 이것은 나토키나아제와 다른 보호효소를 보존합니다. 정확한 섭취량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기 서울에서 2,000명 이상의 환자를 추적한 제 임상 연구를 통해 저는 최적의 양이 매일 60에서 80g 사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40g 미만은 최소한의 보호 효과를 보입니다. 100g 이상은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하지 않으며 민감한 개인에게 소화 불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싼 보충제나 복잡한 의학적 치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1인분에 2,000원도 안 되고 처방전도 필요 없는 전통 음식입니다. 당신의 간은 지금 당장 이 보호가 절실합니다. 이제 간의 자연보호 시스템을 활성화시킬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18년간 환자를 치료하며 정리한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까? 세심하게 들어주십시오. 세부 사항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식품은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밀크시슬이 아닙니다. 강황도 아닙니다. 비싼 수입 추출물도 아닙니다. 바로 된장입니다. 수세대 동안 우리 한국인의 간을 지켜온 전통 음식입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발효콩 제품이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 방법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잠시만 이 과학적 원리를 이해해 주십시오. 간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각 세포 안에 작은 발전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발전소들이 지방 축적과 산화 스트레스로 손상되면 간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발효된 콩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들, 특히 제니스테인과 다이드제인이라는 물질이 이 미토콘드리아를 직접 보호합니다. 이것들은 NRF2 경로라고 부르는 것을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해독작용을 총괄하는 핵심 스위치입니다. 작년에 발표한 제 연구에서 세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계란과 고기로 60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했습니다. 다른 그룹은 한 달에 8만 원이 넘는 비싼 간 영양제를 복용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매일 40개 숙성된 된장을 섭취했습니다. 12주 후 된장 그룹은 ALT와 AST 수치가 40%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간세포가 죽을 때 혈액으로 새어나오는 효소입니다. 동물성 단백질 그룹은요, 겨우 15% 감소했습니다. 영양제 그룹은요, 20% 감소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발효 기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최소 6개월 이상 발효된 된장이 필요합니다. 그보다 짧으면 충분한 보호 효소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시장에 가시면 라벨을 확인하십시오. 최소 6개월, 이상적으로는 1년 이상입니다. 맛이 더 강하고 깊고 복합적일 것입니다. 그 깊은 맛이 유익한 박테리아가 제대로 일했다는 증거입니다. 정확히 얼마나 필요할까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며 효과 없을 만큼 너무 적게 먹거나 돈을 낭비하며 너무 많이 먹습니다. 효과적인 용량은 하루 40끼입니다. 40끼 얼마나 될까요? 대략 2큰술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국이나 찌개에 넣는 평평한 2큰술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매번 한 클릭씩 드셔도 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끓는 물에 넣고 30분간 끓입니다. 이렇게 하면 보호 효소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된장은 조리의 맨 마지막에 넣어야 합니다. 불을 끄십시오. 국을 2분간 식히십시오. 그런 다음 된장을 풀어 넣으십시오. 이렇게 해야 당신의 간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살아있는 효소가 보존됩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 중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씨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심한 지방간을 갖고 계셨죠. 초음파에서 2단계 간 지방증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에 지방이 너무 많이 쌓여서 영상 화면에 밝은 흰색으로 보였습니다. ALT 수치가 92였습니다. 정상은 33 이하입니다. 5년 안에 강형변으로 직행하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정확히 이 방법을 처방했습니다. 매일 40개 숙성 된장을 조리 후에 국에 풀어 넣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식단에 다른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14주 후 혈액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ALT가 41로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높았지만 95% 개선된 것입니다. 6개월 후 ALT가 35로 거의 정상이었습니다. 추적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 축적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진료 때 그분은 기력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층 아파트까지 쉬지 않고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오후 피로감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방법을 정확히 따랐을 때의 실제 결과입니다. 이제 간을 보호하는 이 기적의 음식을 정확히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효콩을 완전히 잘못 먹고 있어서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모든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로 이해해야 할 것은 시간입니다. 언제 먹어야 할까요? 답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저녁, 구체적으로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에 섭취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가는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깊은 회복 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간 재생의 황금 시간입니다. 저녁에 된장을 드시면 활성 성분이 혈액에서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간세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같은 양을 아침에 먹은 환자들은 30%의 효과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두 번째, 정확한 양입니다. 매일 암 10개, 발효콩이 필요합니다. 대략 3큰술입니다. 더 많지도 적지도 않게.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간은 한 번에 특정량의 이 보호효소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그냥 과잉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몸이 배출해버립니다. 하지만 너무 적게 먹으면 해독 경로를 켜는 데 필요한 활성화 임계값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40기, 제가 2,300건의 환자 사례를 분석한 후 발견한 마법의 숫자입니다. 이제 준비 방법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효능을 파괴합니다. 절대로, 제 말은 절대로, 된장을 섭씨 60도 이상으로 가열하지 마십시오. 높은 온도로 조리하는 순간 나토키나아제 효소가 죽습니다. 유익한 박테리아가 죽습니다. 약을 평범한 음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강남의 68세 박씨 할머니는 매일 된장을 드셨지만 이간의 효소 수치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조리하시는지 물었더니 채소와 함께 볶아서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죽은 음식을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올바른 방법은 간단합니다. 냉장고에서 청국장을 꺼냅니다. 실온에서 10분간 그대로 둡니다. 그런 다음 그대로 드시거나 상온의 밥과 섞어 드십시오. 약간의 파, 아주 조금의 참기름, 그리고 천연 간장을 살짝 넣어도 됩니다. 하지만 절대 익히면 안 됩니다.
절대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안 됩니다. 효소가 살아있어야 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 사항입니다. 청국장을 3가지 특정 음식과 함께 드셔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첫째, 청국장과 함께 중간 크기 토마토 1개를 드십시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들어있어 콩 이소플라본과 함께 작용하여 간 염증을 줄입니다. 이 조합은 각각의 음식만 먹을 때보다 3배 더 강력합니다. 둘째, 식사 30분 후에 녹차 한 잔을 마십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청국장의 유익한 성분을 간이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셋째, 호두 2알을 드십니다. 딱 2알입니다.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이 청국장이 목표로 하는 세포 경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만듭니다. 청국장과 함께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시간 이내에 유제품을 섭취하지 마십시오. 우유와 치즈에 칼슘이 이소플라본의 흡수를 막습니다. 이런 실수를 정말 자주 봅니다. 사람들이 청국장을 먹고 나서 우유 한 잔을 마시면서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간 보호 효과를 상쇄시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지침이 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최소 48시간 자연 발효된 청국장을 사셔야 합니다. 성분표를 확인하십시오. 콩과 발효균만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탕, 첨가물, 인공 향료가 보이면 즉시 다시 선반에 놓으십시오. 그런 제품은 간 건강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앞으로 5년 동안 여러분의 간이 건강하게 유지될지 아니면 조용히 망가질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하루에 필요한 정확한 양은 청국장 45g입니다. 30g도 아니고 60g도 아닙니다. 정확히 45g입니다. 혼동이 없도록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5g은 대략 제대로 발효된 제품 3큰술입니다. 더 적게 드시면 해독 경로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더 많이 드시면 돈 낭비입니다. 간이 12시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타이밍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효과를 망치는 부분입니다. 2번에 나눠서 섭취해야 합니다. 아침에 15g, 저녁에 23g입니다. 왜일까요? 간이 일주기 리듬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에 간은 재생 단계에 있습니다. 이때가 앞서 말씀드린 효소들이 보호 성분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황금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후 5시에서 8시 사이, 수면 중 간이 하루 동안 축적된 독소를 처리하기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45g을 한 번에 몸에 넣으면, 예를 들어 점심에 먹으면 흡수율이 63% 떨어집니다. 환자들의 혈액 지표를 통해 측정해 봤습니다. 성분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준비 방법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국장을 사서 즉시 망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섭씨 48도 이상으로 가열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나토키나제 효소와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균을 파괴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간에 글루타치온 생산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들은 살아있는 효소입니다. 열이 완전히 죽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67세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매일 3달 동안 이것을 먹었는데도 효과가 전혀 없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간 효소 수치는 여전히 높았고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간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뜨거운 밥에 섞어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밥 온도가 70도가 넘었습니다. 죽은 효소를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완전히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차갑게 또는 실온에서만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가운 채소와 섞거나 식사 30분 전에 그대로 드시라고 했습니다. 6주 만에 ALT 수치가 91에서 38로 떨어졌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간 지방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같은 음식인데 올바른 방법으로 드신 것입니다. 효과를 3배로 늘리는 조합이 있습니다. 저녁에 23g을 드실 때 반드시 중간 크기 토마토 1개와 간 참가에 한 큰술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참깨의 리그난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콩 이소플라본이 간세포로 흡수되는 것을 극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제 이론이 아닙니다. 섭취 2시간 후 혈청 수치를 측정한 임상 결과에 근거한 것입니다. 참깨는 반드시 신선하게 갈아야 합니다. 몇 주 동안 봉지에 들어있던 미리간 참깨 가루를 사면 기름이 산화되어 있습니다.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통참깨를 사서 매일 저녁 직접 작은 커피 그라인더나 절구로 가르십시오. 45초면 됩니다. 이 작은 행동이 치유되는 간과 계속 퇴화하는 간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것에 대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14일 프로그램 동안 알코올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줄이는 게 아니라 제거하는 겁니다.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청국장이 활성화시키려는 AMPK 경로가 완전히 차단됩니다. 치유하면서 동시에 독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간을 보호하는 완전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청국장을 준비하는 정확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6번째 단계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효과를 완전히 망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제가 병원에서 매주 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2달 후에 다시 오셔서 간 수치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어떻게 청국장을 드셨는지 여쭈어보면 거의 매번 똑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하셨더군요. 잘못된 방법으로 드신 겁니다. 청국장의 보호 효소들, 특히 나토키나제와 고초균은 섭씨 70도 이상의 온도에서 죽기 시작합니다. 화씨로는 158도입니다. 청국장을 고온에서 조리하면 사실상 죽은 음식을 드시는 겁니다. 간의 해독 경로를 활성화하는 효소들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냥 일반 삶은 콩을 드시는 것과 다를 바 없는데 일반 콩은 보호 효과가 15%도 안 됩니다. 효소 활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조리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국장을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십시오. 실온에서 정확히 10분간 두십시오. 이렇게 하면 열 손상 없이 효소가 자연스럽게 활성화됩니다. 찬 음식을 드시기 어려우시면 살짝 데워야 하는데 용기를 미지근한 물에 담그시되 절대 천보다 뜨겁지 않게 하십시오. 손가락으로 확인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뜨겁게 느껴지면 너무 뜨거운 겁니다. 강남에 사시는 67세 초의 여사님이 계셨는데 지방간과 ALT 수치 상승으로 서울대병원에 오셨습니다. 리터당 92단위였어요. 정상은 33 이하입니다. 청국장을 처방하고 자세한 지침을 드렸습니다. 8주 후에 다시 오셨는데 거의 개선이 없었습니다. 제대로만 따르면 85% 케이스에서 효과가 있는 방법이라 의아했습니다. 부엌에 가보자고 했어요. 2달 동안 해오신 대로 청국장을 준비하시는 걸 지켜봤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내서 그릇에 담고 전자레인지에 1분간 돌리시더군요. 1분이요. 모든 보호효소를 완전히 죽여버린 겁니다. 그릇 안 온도가 섭씨 90도가 넘었을 겁니다.
간 조직의 칼슘 침착을 제거하는 비타민 K2를 생성하는 고초균이 다 죽었습니다. 간 섬유화를 막는 피브린을 분해하는 나토키나제 효소도 완전히 비활성화됐고요. 즉시 방법을 고쳐드렸습니다. 청국장은 실온에서만 드시고 다진 파와 참기름 아주 조금만 섞어 드시라고 했습니다. 6주 만에 ALT가 378로 떨어졌습니다. 4개월 만에 29로 정상화됐고요. 초음파 검사에서 간지방 축적이 상당히 감소한 게 보였습니다. 같은 음식인데 조리법만 달랐을 뿐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청국장 80g을 냉장고에서 꺼내십시오. 한국마트나 큰 슈퍼마켓 국제식품 코너에서 파는 1회분 작은 용기 정도입니다. 세수하시고 아침 준비하시는 동안 조리대에 1분간 두십시오. 그 다음 드지 말고 바로 드십시오. 맛이 너무 강하면 겨자파, 간장 조금을 넣으셔도 되지만 뜨거운 재료를 넣거나 청국장 자체를 드시면 안 됩니다. 소화가 예민해서 찬 음식을 절대 드실 수 없으시면 60세 이상 분들께 흔한 일이라 이해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미지근한 물에 담그는 방법을 쓰십시오. 손가락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느껴지는 물을 그릇에 담으십시오. 밀봉된 청국장 용기를 이 물에 최대 5분간 담그십시오. 이렇게 부드럽게 두면 효소가 손상되지 않으면서 냉장고의 차가움은 없앨 수 있습니다. 이 조리 방법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간 보호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차이입니다.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분들께 사용한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첫째, 양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매일 된장 80g이 필요합니다. 대략 하큰술입니다. 2큰술도 아니고 6큰술도 아닙니다. 정확히 4큰술입니다. 혈액지표를 측정해봤습니다. 이 양보다 적으면 간 보호 효과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이 양보다 많으면 추가 효과 없이 돈만 낭비하는 겁니다. 4큰술이 해독 효소를 최대 수준으로 활성화합니다. 둘째, 조리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고 보호 성분을 파괴하는 부분입니다. 된장을 절대 3분 이상 끓이지 마십시오. 장시간 고온은 간세포를 보호하는 효소를 죽입니다. 조리 마지막에 넣으십시오. 불을 끈 후 국에 넣고 저으십시오. 30초 기다렸다가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간의 염증을 40% 줄이는 살아있는 균이 보존됩니다. 셋째, 함께 먹을 음식입니다. 된장은 이 세 가지와 함께 먹으면 3배 더 효과적입니다. 적어두십시오. 마늘, 시금치, 참기름입니다. 마늘의 황화합물은 담즙 생성을 활성화합니다. 시금치의 엽록소는 간에 도달하기 전에 장의 독소와 결합합니다. 참기름의 건강한 지방은 보호 성분의 흡수를 돕습니다. 매일 아침 이 4가지 재료로 간단한 국을 끓이십시오. 물을 끓이십시오. 시금치와 마늘을 넣으십시오. 불을 끄십시오. 된장 4큰술과 참기름 1작은술을 넣으십시오. 이것을 14일 동안 매일 아침 드십시오. 이제 14일간 회복 방법입니다. 1일부터 7일까지 제가 방금 설명한 아침국을 드십시오. 하루 종일 미지근한 물 8잔을 드십시오. 술 안 됩니다. 튀긴 음식 안 됩니다. 가공 간식 안 됩니다. 8일부터 14일까지 아침국을 계속 드십시오. 저녁에 찐 두부 1인분을 추가하십시오. 식후마다 20분씩 걸어서 지방 대사를 개선하십시오. 15일째 다시 오셔서 간 수치를 검사하십시오. 이 정확한 방법으로 단 2주 만에 ALT 수치가 90에서 35로 떨어진 걸 봤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4세이십니다. 작년에 지방간으로 제 병원에 오셔서 간 질환을 앓고 계셨습니다. 복부가 부풀어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마다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간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바로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60일 동안 실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셨을 때 초음파 검사 결과 간 지방이 50% 감소했습니다.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손주들과 놀아줘도 지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된장을 제대로 드시기만 했을 뿐인데 강영화로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황금 같은 시기입니다. 지방간은 초기 단계에서는 완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영화로 진행되면,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으면 어떤 음식도 당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 간 이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됩니다. 말년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된장 4숟가락 올바르게 준비하십시오. 마늘, 시금치, 참기름과 함께 드십시오. 14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드십시오. 하루에 5,000원도 안 듭니다. 준비하는데 할 분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간을 살리고 건강한 수명을 20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 한 가지를 실천해 주십시오. 오늘 부엌에 가십시오. 된장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없으시면 오늘 사러 가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여러분의 간이 지금 이 순간 고통받고 있습니다. 1시간 늦출 때마다 더 많은 간세포가 손상됩니다. 하루 미룰 때마다 염증이 더 악화됩니다. 지금 댓글에 적어주십시오. 이 말을 그대로 적으십시오. 오늘부터 내 간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다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독립적으로 살고 짐이 되지 않겠다라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가족들과 즉시 공유하십시오. 형제분이 지방간이 있는데 모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자매분이 조용히 강영화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그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채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도덕적 의무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18년 동안 간을 살리고 고통을 예방하는 일에 헌신해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식을 갖추셨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댓글로 말씀해 주십시오. 매일 식사에 된장을 추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박사의 14일간 건강 프로그램을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간 건강 정보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지방간으로 고민하는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